네, 그러면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자와 함께하는 밑줄 그었어입니다. 와. 네, 오늘은 니체 강의 저자 수영쌤과 니체 사용 설명서 저자 상원쌤 모셨습니다. 와! 와, 선생님 왜 이렇게 소영씨, 와.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수영쌤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니체 강의를 썼고요. 연구실에서 주로 니체, 스피노자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계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못 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 대중지성의 강의를 위해서 종교, 그다음에 플라톤 이런 공부들을 좀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상은입니다. 저는 감미당에서 주로 이제 니체랑 주역 이 두 가지를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토요주역 스쿨 담임을 맡고 있고 또 북공 생글생글 팀장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아, 탁구 동아리 아 빙팀과 퐁팀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네, 퐁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이제 탁구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수영 선생님에게 탁구를 배워가면서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제나 서양 철학에서 핫한 니체를 리라이팅 하신 저자분들이랑 함께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그 지성이 잘잘 흐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계십니다. 또 근데 그래서 두 분이 또 흔쾌히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왜 그러세요? 청년들이 하라면 웬만하면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그 질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그 니체 강의와 니체 사용 설명서는 그 어떤 책인가요? 그 저자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부터인가요? 네네. 네, 니체 강의는 니체 강의는요. 어떤 책이냐면 니체 전체를 주제별로 약간 좀 그 해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아포리즘적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전체 어떤 서사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부분은 아름답고 강렬하고 이런 구석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일까 이런 게 궁금한 게 많으니까 몇 개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니체 전체 서사, 철학적 서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를 좀 구축해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부족한 지점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기존 철학사에서 니체가 넘어서려고 했던 지점이 있는데 그 기존 철학사의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공부가 거기까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칸트를 넘어선다고 할 때 칸트의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그 개념과 어떻게 대결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논의할 수 없었고, 근데 그건 이제 저의 차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책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 공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아포리즘을 약간 서사로 엮으셨다. 네네. 아 그렇군요. 상훈 쌤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같은 니체지만 이제 수영쌤하고 접근한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수영쌤은 좀 철학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잘 분류도 하고 또 치밀하게 이렇게 좀 탐구도 하고 해서 이걸 잘 정리를 하신 책이라면 저는 그야말로 이제 니체 사용 설명서인데 그 사용도 주로 제 그 삶을 좀 중심에 놓고 제가 어떻게 좀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되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의
그 삶을 여기 좀 많이 좀 투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제 생활 철학 좀 에세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을 처음부터 좀 염두에 두고 썼고 그리고 이제 내용도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제로 이 감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몇 군데에서 니체 공부를 이제 또 제 혼자도 했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과정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담으려고 했던 그런 게 좀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철학적 깊이라든지 개념에 대한 아주 정교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잘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한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한 권 더 니체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제 개인이 니체를 사용한 설명서를 좀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니체를 좀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그런 책을 하나 더 쓰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니체의 약간 에세이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니체를 읽고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저를 좀 반성하고 또 생각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본 거고 그래서 이제 책의 부제로 이렇게 네네. 해놓은 니체를 읽고 쓰고 사용한 특히 사용한 이런 말들은 책에 잘 없는데 어떤 편집자하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과정에서 읽고 쓰고 사용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네. 좀 잘 제 삶에 사용을 한 거죠. 마침 다음 질문이 네. 이 소제목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아 그래. 그래서 네, 두 분 다 이제 타이틀에 소제목까지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 니체 강의는 전복의 사유와 변신의 기술이고 니체의 사용 설명서는 니체를 읽고 쓰고 사용하며 명랑성 회복하기였는데 아마 두 분께서 그 니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키워드를 소제목으로 이제 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키워드로 엮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니체 강의라 그러면 너무 좀 제목이 좀 너무 좀 뭐랄까 거만해 보이잖아요. 거만한 제목인데 제목 잡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출판사 입장에서 그렇고 근데 부제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제. 니체 강의로 하면 너무 드러나는 게 없고 특색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니체 강의라는 책은 또 다 니체에 대해 쓰면 니체 강의니까 특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건데 니체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그 기존 형이상학을 전복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플라톤이든 아니면 기독교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그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구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니체 스스로 뭐 2000년간의 역사하고 대결한다고 할 때 기존 형이상학 전체와 대결한다는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철학이라고 들레이즈가 쓰지 않고 책 제목을 들레이즈가 니체와 철학이라고 썼을 때 그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이라고 그러면 그 분야인데 니체와 철학이라고 했을 때 니체는 거의 반철학적 입장인 거죠. 기존 철학과 완전히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니체를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철학적으로는 전복적인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니체 철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양의 철학사를 전복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주체로서 세계를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실천적으로. 그래서 후반부는 이제 변신의 기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니체의 핵심이지 않는가. 그래서 후반부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위버맨시, 뭐 짜라투스트라 뭐 이런 개념들과 연관되는 거죠. 뭐 영혼 회귀 뭐 이런 개념들과 연관되는 구도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이제 쫙 들어오네요. 그렇습니까? 약간 그런 의미가 여기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상원 쌤은요? 네, 저는 이 니체 공부를 한 이유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니체가 철학사에서 중요하고 그런 건 잘 몰랐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니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책이나 철학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저걸 니체를 되게 좋아하니까 나도 같이 공부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니체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읽어갔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읽어가면 처음에는 읽기 중심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읽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글을 쓰지 않으면 니체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기로 갔고 원래 이제 저는 요 읽기와 서기 그게 이제 무게 중심이 어떻게 처음에는 읽기 중심, 나중에는 서기 중심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쭉 글을 적었고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다 보내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마지막 사용한다라고 하는 요 말은 거기서 이제 제 원고를 보고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글의 내용은 어떤 제 개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하나의 샘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 정도는 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부제가 니체를 읽고 쓰고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우리가 니체 공부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명랑성을 회복하게 되는 뭐 그런 의도 혹은 뭐 이 내용과 적합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소제목은 약간 상원 쌤이 그 만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딱 소제목으로 그렇죠. 정리한 거예요. 만나가는 과정이고 또 이제 단편 글의 그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요건 이쪽은 이제 읽기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모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서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정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좀 적용되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상이 바뀌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크게 이게 뭐 완전히 이렇게 뭐 서로 오고 가지 않는 그런 분류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갈래를 이렇게 좀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니체 만난다고 네. 하는 걸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약간 니체 강의에는 약간 수영 쌤이 만나는 그런 느낌 뭔가 선생님 얘기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선생님은 니체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뭔가 궁금하네요. 상업 쌤의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그 만나게 지점이 되게 되는지. 재밌는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어떻게 만나냐고? 아니 니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구자 공동체 지금 이제 지금은 남산 강화원이지만 그 전에는 그 수유너머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막 강의도 듣고 그때 막 세미나 뭐 철학책을 여러 개를 했었어요. 여러 철학을 그때 막 들레즈도 하고 푸코도 하고 막 니체도 하고 그런데 이 뭐지 그 저는 이제 국문학과인데 어떤 학문적인 방법론이 좀 필요하거든요. 방법론으로 예를 들어서 뭐 푸코라든지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 니체를 잘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는 좋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분석한다거나 세계를 분석할 때 이 그런 쪽으로 엄밀성을 갖고 있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사용법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냥 그런데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읽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비학문적인 방식으로 되게 충격을 준 거죠, 니체가. 그러니까 이건 니체는 약간 좀 다른 철학자다 이게. 네,
뭐 다른 뭐 하이데거가 니체를 언급한다든지 뭐 들레즈가 언급한다든지 뭐 푸코도 니체를 바탕으로 자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는데 니체 자체를 이렇게 연구 방법으로 써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여기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면서 니체 철학이 주는 그 뭐랄까 상원 쌤도 그랬듯이 여기 중간 중간에 보면 막 엄청 막 충격을 받았다는 이런 느낌이 네네. 그래서 막 저도 막 사람들한테 니체를 꼭 읽어라. 그래서 니체를 죽기 전에 읽어라가 아니고 읽기 전에 죽지 마라. 그렇게 읽기 전에 죽지 마라. 홍보하고 네. 같이 막 세미나도 하자 그러고 네. 읽기 전에 좀 그렇게 마라. 그게 저기 종로구 원남동에 있을 네. 때였던 것 같아요 연구실이. 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그 방법론적으로 읽기를 막 시도하고 계셨는데 약간 니체가 거기서 너무 파격적이어서 약간 관심이 훅 가셨던 거네요.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막 푸코도 읽고 막 여러 가지 읽어야 될 게 많은데 이 철학자를 읽어서는 써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제가 그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니까 대학원에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매 학기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철학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근데 니체는 그런 데서는 무쓸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김현 옛날에 뭐 불문과 선생님 김현 선생님 용법을 쓰면 무쓸모해서 쓸모 있는 쓸모가 너무 없는 것들이 세상에 쓸모를 발휘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니체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니체와 엮여서 이번에 두 분이 서로 책을 읽으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리라이팅한 니체를 보고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떠셨나요? 아니,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그다음에 처음 소감은 굉장히 솔직하시다.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표현조차도 솔직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훅하다 이런 걸 이제 책에다 쓰셔가지고 진짜 솔직하시다. 훅가다. 한 방에 훅 간다 할 때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 정도 솔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를 분석하는 비평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 방법이. 근데 이 텍스트가 미친 독자에게 미친 text의 영향, 이 측면에서 분석하는 그 연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상원쌤 방식은 이 후자 쪽, 그러니까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독자에게 수용자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텍스트더라고요. 이번에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런 일을 도모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막 쓰여 있어서 니체를 봤을 때 어렵게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구나. 책에 접근하는 방법이 꼭 한 가지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북. 전 처음 이렇게 이런 토크를 하자고 그럴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단 책 두께가 이렇게 보면 제가 훨씬 얇고 수영쌤은 이제 엄청 두껍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껍게 쓰셨어야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책은 그냥 생활인이 적은 책이라면 이제 수영쌤 책은 좀 학문적 성격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이체 공부에 되게 좋은 텍스트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다음 질문에서 좀 제가 와닿았던 부분이었는데 니체는 수용쌤이 얘기하시기에 이제 한국 정서와 지금 굉장히 니체가 잘 맞닿아 있다고 하셨고 또 상원쌤이 말하시기로는 이제
나를 이제 억압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명랑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니체를 만나서 읽고 쓰신 뒤에 선생님들께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으신지 왜냐면 니체는 생리학자니까요. 그래서 좀 코믹한 질문인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니체 공부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 그 변화들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여기 원래 제 이 책이 전에 제목은 명랑철학이잖아요. 책 네. 제목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 상원님들도 명랑성이라고 썼듯이 니체한테 중요한 키워드죠. 명랑이라는 게 그리스 사람들의 명랑성 이게 니체가 그리스를 보는 방법이고 유대가 헤브라이즘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데카당스에 있거든요. 태폐적이고 쇠퇴해 있고 침울함 막 이런 절망 뭐 이런 거 이것과 다르게 그리스적인 게 명랑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니체 책을 읽으면 굉장히 통렬한 게 많기 때문에 구절들이 그러니까 구절들이 막 가슴에 꽂히고 그 구절이 나를 막 힘이 나게 하고 그냥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뭔가 그런 구절이 있고 그런데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니체에 보면은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한 70% 이상의 구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쉽게 접근했을 때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다 이해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많이 읽으면 좀 고통스럽고 예전에 막 강의할 때는 그때도 그 뭐였더라 무슨 니체 강의 한 16주인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년짜리였나? 한 학기였나? 반년짜리 강의였나 봐요. 그거 했는데 막 급히 막 읽느라고 매 하루에 막 한 100페이지씩 막 읽으니까 저녁 집에 갈 때쯤 막 이렇게 막 구역질 같은 거 신체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네. 구역질 있잖아요. 상원 선생님도 썼지만 임신의 징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네. 어떤 느낌에 그러니까 그만큼 몸살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몸살이 나요. 네. 책 읽는 자체로 그렇죠. 몸살이 나요. 그 문장과 문장 사이가 니체의 문장의 특징이 그 간격이 굉장히 그 멀다. 밑에 문장과 문장 사이가. 그래서 이걸 잘못 읽을 수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오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니체에. 조그만 패러그래프도 맞아요. 이렇게 읽다고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읽었다고 치고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는 괴롭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니체를 통해서 뭔가 인류 역사 전체하고 대결했다는 느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주는 거야. 내가 무언가 대결을 했구나. 나의 힘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런 어떤 자신감을 준다 그럴까? 그게 아마 우리한테 전해지는 명랑성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네네. 맞습니다. 니체의 문장 정말 강렬하죠. 저도 이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뭐 명랑성이 저한테 회복된 건 명백하게 맞아요. 맞는데 또 그리고 그 힘으로 뭐 지금까지 이제 강의단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이제 하게 된 힘이 된 건 맞는데 근데 이 니체 자체를 읽는 것이 실제로는 수영선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해요. 하고 또 이제 글을 쓰는 건 더 이제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올 초에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환자가 된 거예요. 올 초에요? 네, 올 초에 진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8개월 거의 한 10개월 정도가 지금 됐는데 치료하고 또 운동하고 이런 과정이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못 보니까 뭐 산책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뭐 거의 니체다, 니체가 됐다 이러면 니체도 이렇게 막 눈이 아프고 맞아, 몸이 맞아요. 많이 아파서 이 책을 못 보고 이제 산책하면서 또 오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아포리즘으로
어떤 걸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목 디스크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서 회복되고 하면서 많이 다른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우리 내 몸에 다가올 수 있는 이제 질병 철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니체는 뭐 건강 철학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는 건강이라고 하는 건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질병 철학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공부와 그 사유를 다시 좀 정리한 니체의 좀 책을 한번 적어보고 싶은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이 이렇게 좀 달라졌어요. 뭐 제 신체나 제 정신에 니체가 진짜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죠. 니체 하면서 같이 아프고 그런 이제 좀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고 니체 안 해도 아팠을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니체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는 분명히 달라졌죠. 그쵸. 예, 그 부분이 목에 중요한 되게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니체를 안 했으면 그야말로 이제 환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니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파도 환자가 다 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아프잖아. 아픈데 아파서 또 현대인들은 사실 안 아파도 환자가 돼버리지. 그쵸. 니체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아팠으면서도 환자가 되지 않고 철학자가 됐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 철학을 그래서 하게 됐으니까. 선생님들 책에서 그 문구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의사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그렇지 니체 공부하면 수영쌤도 그걸 적으셨고 저도 그걸 조금씩 하고 이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수영쌤 책에도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있죠.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설 수만 있습니다. 차기죠. 네, 그러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밑줄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